이재명 대표의 예상대로 그리고 관측대로 기소가 되면서 당내에서는 다시 당헌 80조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당헌 80조 어떤 내용인지 잘 아시죠?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자, 당무위가 부당한 기소라고 판단을 하면 예외를 인정해 줍니다. 그러니까 원칙대로라면 부정부패 혐의로 기소가 당직자가 되면 직무가 정지되지만, 과연 이 경우가 이재명 대표의 당직 정지가 예외에 해당되느냐, 이 여부를 오늘 당무위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자, 오후 5시니까 잠시 뒤에 열리게 되고 박홍근 원내대표가 주재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릴지, 그래서 이종훈 평론가님, 직무가 정지될 가능성을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더라고요. 네. 어차피 통과 의례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찌됐건 이 현재의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그 친명계 중심으로 꾸려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을 이제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구조가 지금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이제 그런데다가 이번에 이제 이 검찰에 이제 그 기소하면서 이 공소장 내용을 보게 되면 그야말로 결정적인 게 빠져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가장 결정적인 게 428억 그겁니다. 그래야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업이나 이런 것 관련해서 그 김만배 일당에게 특혜를 주면서 그 반대급부로 뭔가를 받았다. 본인의 몫을 약속받았다. 그렇죠. 정치 자금을 그렇게 받았다. 이게 이제 입증이 돼야 이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연결고리가 확인이 안 되면서 결국은 이 부분 기소를 지금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로서는 굉장히 뼈아픈 대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나머지 혐의는 사실은 이 혐의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좀 혐의 자체가 좀 이제 그렇게 위중하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아마 이 당무위원회에서 좀 더 마음 편안하게 이재명 대표의 당대표 유지를 결정 내릴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태가 아닌가. 만약에 이 검찰 기소 내용에서 그 428억 관련해가지고 뭔가 결정적인 스모킹건, 물증이 담겨 있었다 그러면 당무위원회로서도 상당히 아마 고민을 많이 했을 거예요. 난상 토론도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런데 그 고민거리를 어떻게 보면 지금 검찰이 기소를 하면서 다 해소를 시켜줘 버린 셈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잠시 뒤에 있을 당무위에서 이재명 대표의 당 대표직 유지 과연 결정이 된다면, 예상대로 그렇게 된다면, 자,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 내려놔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비명계는 어떤 행보를 보일까 궁금합니다. 반발 수위가 커질지 아니면 당의 입장을 수용할지 궁금한데요. 초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1차적으로는 반발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반발의 수위가 그렇게 크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판을 하고 예를 들면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말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예컨대 집단 행동을 한다거나 아니 당을 나간다거나 이럴 가능성은 저는 거의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차적으로 당무위원회에서 저는 이건 그냥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나면 비명계라고 소위 얘기하는 몇 분들, 이제 언론에 자주 나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비판적 입장을 낼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크게 당을 흔들 정도의 문제까지 가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요. 서른 이상민 이런 분들이요? 그런 분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나와서 언론에 인터뷰를 하겠지만 그거 자체가 어느 세력화를 통해서 뭔가 당에 좀 위기를 불러올 만큼의 어떤 활동을 할 가능성, 그런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보고, 그럼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종훈 평론가도 이게 428억이나 8억에 대해서 증명이 안 되는 상태라고 하면 이거 상당히 논리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리고 민주당 입장에서도 봐라, 증거도 없는데 이렇게 지금 검찰이 언론 플레이 해가지고 마치 이재명 대표가 큰 죄가 있는 것처럼 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역공을 펼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사실은 비명계가 움직일 수 있는 운신의 폭도 상당히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명확한 물증이 있다고 하면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명확한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유동규와 그 남욱이라고 하는 두 사람의 말만 가지고서 과연 재판을 끌고 갈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그 사람들의 주장이고, 또 그 사람들의 주장도 사실은 180도 바뀐 거잖아요. 예전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갑자기 입장을 바꿔가지고 본인들의 입장이 바뀐 이 상황에서 과연 신뢰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제가 볼 때는 당무위원회는 당연히 부결로 끝날 것 같고요. 그리고 비명계에 반대의 목소리가 전혀 없진 않겠지만 그것이 큰 세력화를 이루어서 당일 여러 가지 어려움에 빠질 정도의 그 정도의 세력화로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